네. 네. 보여드릴 케이스는 안주하고 나서 스테노 스럼보시스가 생기는 케이스인데요. 좀 아무튼 스토리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83세 여자분이시고요. 환자분은 오셨을 때 심텀이 뭐 심하진 않으셨습니다. 한 2, 3개월 전부터 발생한 니아크레스 2에서 3 정도의 DOE 수술 오셨고 체스트는 없으셨고요. 환자분이 외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그 히스토리 들어보니까 이전에 그 서울 삼성병원에서 스텐트를 냈다고 하셨고, 이거는 자세한 조사는 나중에 전공센터에서 알게 됐는데요. 2006년도에 그 프록시마 LA랑 RC 오스에 스텐트를 하셨고, 과거력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CKD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그 PCI를 하고 나서 메디케이션은 그냥 동네 병원에서 하고 계셨고요. 메디케이션 좀 이상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든가 클로피올 그런 걸 복용하지 않으셨고 그냥 실로스타졸 50ml 드시고 계셨고, 스타틴 종류는 드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EKG에서는 원하고 AV에서 TA 분포전이 보이고요. 그리고 리피트 판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54로 올라가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1.3으로 약간 CKD가 마일드하게 있었고 에코는 정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NGO를 계획했는데요. 계획 잡아서 했고, 그래서 그 환자분이 83세 여자분이시고 하니까 해보면은 80세가 넘어가시면 그 서브클라 알프트리가 터투스에서 좀 안주할 때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라이트 라디알로 어프로치 안 하고 레프트 라디알로 일단 어프로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술 전날 아스피린과 클로피도를 로딩을 하고 안주할 때 보통 루틴하게 저는 그 해파리 2000 유닛을 볼루스를 주고 나서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안주 영상인데요. 보시면 프록시마 LAD에 스텐트가 들어가 있고 마일드 ISR가 있고 미드 LAD가 좀 많이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서크 오스티움이 좀 많이 심하게 스테노스가 심하고요. 그렇고 이건 이제 확대를 해서 스파이더 뷰에서 봤는데요. 보면은 서크 오스가 많이 심하게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라이트 RCA를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RCA가 되게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찍은 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어디가 좁아진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아무튼 동영상 좀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그 LAD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무튼 다시 리뷰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고 나서 LAD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RCA가 안 걸려가지고 그래서 페모럴로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또 페모럴 아테리가 잘 안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입원하기 전에 제가 다 ABI를 조사하고 하는데 ABI 보니까 둘 다 낮아져 있고, 그래서 이 환자는 뭐 급한 경우가 아니니까 일단은 로우 익스트리미티 CT를 찍고 나서 RCA를 확실하게 보고 나서 그다음에 페리페랄도 보고 나서 어떻게 계획을 해보자 하고 나서 그냥 여기까지 이슈를 마치고 병동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회진을 여태까지 해서는 그 리전이 이제 서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RCA 아직 촬영 안 해서 RC가 될 수도 뭐 아직 모르겠다 그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오후 회진 돌 때 갑자기 환자가 보니까 CAG한 뒤로 계속 가슴이 아프고 숨이 더 찼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어제 입원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힘들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서크를 좀 해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그냥 그러면은 서크 옷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주자.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다시 이제 안주를 들어갔고요. EKG 팔로 해보니까 EKG 모양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V23의 ST 엘리베이션 보이고 원하고 에이블에도 ST 엘리베이션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근데 이제 루트는 처음에 오전에는 레프트 라디알로 어프로치를 했는데 지금 지혈하고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라이트 라디알로 어프로치를 했고요. 했는데 서크는 뭐 별 변화가 없고, 근데 이제 LAD 보니까 LAD 그 스텐트 쪽에 이렇게 스롬보스 필링 디펙트가 있고 스롬보스가 있으면서 다이고널이 제일됐습니다. 그래서 날라갔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테미가 생겼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벌룬하고 다이고널 이렇게 하고 살아났고,
그래서 뭐 석선도 하고 앞시맵 쓰고 그래서 플로우는 좋아졌는데 위드 LAD가 좀 많이 좀 좁아져 보여서 여기도 좀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블론하고 스텐트를 추가로 했습니다. 파이널 안 지운데요. 이렇게 일단은 급한 불은 껐고 이때 서클을 같이 해결해 줄까 하다가 그러면은 좀 환자분이 좀 잘 더 힘들 것 같아서 애까지 마치고 이제 실을 마치고 경과를 봤습니다. 근데 또 우연히 또 그때 혹시 라이트가 걸리나 해봤더니 이렇게 또 라이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RCA 오스에 스텐트가 들어가 있고 ISR이 한 50% 정도 되어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우 이스트미터 CT를 찍어보니까 보스 일리학 쪽에 병이 있었고요. 에코를 해봤는데 처음에 입원할 때는 에코가 정상이었는데 MI를 맞고 나서 환자분이 LAD 테리토리가 에이카네즈가 오면서 EF가 42%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DOE로 오셨는데 더 DOE를 더 조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입원 중 보니까 환자분 근데 체스트페인은 없었고 환자분 오히려 뭐 숨차게 좋아졌다고 하시고요. 또 클라우드케이션도 없었고 근데 또 우연히 또 보니까 UTI가 생겨가지고 입원 중에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하고 환자분이 더 증상이 심하지가 않아서 그냥 메디케이션 해보자 해서 이렇게 메디케이션 하고요. EF가 떨어져 있어서 엔테리스도 써보고 이렇게 하펠리 메디케이션 하면서 경과를 봤습니다. 한 달 뒤에 오셨는데 이전보다는 훨씬 더 숨차게 좋아졌다고 하시고 그래서 흉통도 없고 클라우드케이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은 고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메디케이션 팔로우 하면서 서브 오스병변은 그냥 메디케이션 세라피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환자분이 의아한 게 그전엔 D로 오셨는데 MRI 맞고 나서 EF 오히려 떨어졌는데 LAD를 해결해주고 나서 오히려 DO가 좋아졌다고 하고 하시니까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LAD였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4개월 뒤에 환자가 또 심리적 스스로 ER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데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하필리아 메디케이션을 세라피를 하고 이노즈 쓰면서 이렇게 치료를 했고 나서 에코 팔로우 해보니까 에코는 오히려 좀 더 좋아졌어요. 이게 마지막 두 번째 팔로우 에코인데요. 물론 아직도 좀 LAD 에이펙스 쪽이 잘 안 들어오긴 하지만 에코는 오히려 좀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그냥 하필리아 메디케이션만 하고 퇴원시킬까 하다가 또 이렇게 서코스가 또 이게 괜히 또 놔두기 좀 찜찜해서 한번 팔로업 안주를 해보고 이번에는 좀 서코스를 해결해 줘야지 않나 싶어서 안지오를 팔로우 해봤습니다. 그래서 RCA는 또 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우리가 LAD 병변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PCI를 하려고 해결해 주자 생각을 하고 킬프렌치 페모랄로 해서 어떻게 이제 이번에는 약하게 잘 만져보니까 레프트 페모랄이 만져지더라고요. 라이트는 거의 안 만지는데 그래서 레프트 페모랄로 어프로치를 해서 킬프렌치 가이딩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보니까 이전에 4개월 전에 어떤 스텐트에 ISR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오스 분배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아이부스를 봤는데 아이부스 보면은 이 스텐트 4개월 전에 넣었던 데가 스텐트 그는 잘 붙어 있는데 어떤 ISR이 한 30%는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2006년도에 넣었던 스텐트 내에서도 이렇게 헤이진스하게 보이는 게 다 ISR에 있는 병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LAD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LAD도 아이부스 내로 보니까 한 70% 정도 스누스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메인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스텐트를 계획했을 때 처음에 투 스텐트로 안 하고 처음에는 서코스에 딱 맞춰서 스텐을 하고 만약에 LAD가 제일되면 프로비저널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부스를 보고 나서는 아무리 서코스에 맞춰서 넣어도 LAD가 좀 제일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아예 투 스텐트를 계획을 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했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거를 PCI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했던 게 4개월 전에 넣었던 이 스텐트가 좀 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새 또 이렇게 ISR이 되어 와 있어서 이걸 했을 때 환자가 1년 뒤 팔로업 했을 때 투 스텐트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메인 투스텐트가 잘 유지가 될는지 그게 참 고민이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한다면은 제가 주로 미니 클래스를 많이 해서 미니 클래스로 할까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서 고민했던 케이스입니다. 끝까지 말씀드려야 예, 다 하셨어요. 우리 그 박만원 교수님 먼저 의견을 한번 줘보시죠. 원활한 슬라이드 진행해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먼저 제 그 카디올로지스트 인터벤션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 케이스를 잠깐 리뷰하고 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를 보시면 좀 몇 가지 조금 봐야 돼. 케이스 서머리 먼저 보면은요, 약이 좀 이상하죠. 실로사를 쓰려면 100ml 뼈를 쓰든지 아니면 뭐 아스피린 클로피를 쌉트를 쓰든지 스타틴 안 쓴 게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스텐스론보시스가 사실은 저는 스텐스론보시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위에 생긴 LED 오스나 위쪽에 생긴 스론보스가 마이그레이션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엔지오 그날 오후에 입에 갑자기 생긴 스테미는 이것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잘 보면 지금 여기 지금 LED 오스 서코스 부분에 깃발처럼 휘날리는 게 보이죠, 그죠? 여기 스론보스처럼 보이는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그럼 그 양 교수님이 제시해준 슬라이드 순서대로 본다면, 그거 스론보스가 있다고 마음을 두고 보면 맨 처음에 스론보스는 여기 카테터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셰프트 쪽에 있죠. 좀 더 프락시멀 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다고 친다면 같이 처음에 찍은 건데, 보시면 여기도 보면 좀 위쪽에서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컷에서는 그게 좀 움직이죠. LED 오스 쪽으로 움직이고, 찍을 때마다 뒤로 내려간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제공한 스파이더 벨트는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여기서 밀려 내려가서, 근데 이때 사실은 여기 걸려셔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카테터에서 생겼던 그런 스론버스가 점점 내려가서 뒤에 스텐트에 걸렸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그날 오후에 이벤트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그 환자의 4개월 때 왔을 때 이제 파이널 엔전, 저 같으면 저의 스트래터지는 첫 번째 저는 이제 에페파를 해보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서크가 크고 타이트해서 에페파를 포지티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가정하에서 저 같으면 일단 DB를 하겠습니다. DB를 하고, 만약에 DB는 메이저 다이색이 생겨서 플로우 리미테이 생기면 그때 베일아웃으로 뭐 투스텐을 한번 고려해 볼 거고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만약에 캐비지는 리커런트하게 서크 오스에 ISR이나 혹은 리선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최후의 보루로 캐비지를 남겨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크 오스티움에 7차례 ISR 환자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지는 최후의 옵션으로 좀 남겨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일단 이 케이스는 디스탈 레프트맨 바이퍼케이션 제로제로 원 리즌이죠. 가장 골치 아픈. 그래서 여기를 투스텐을 하기에는 사실은 레프트맨이 너무 깨끗하고, 그다음에 LED 오스에서 프락시멀 LED도 좀 너무 아까운, FF를 하면 거의 네거티브 날 확률이 많죠. 너무 좀 아까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멀티베슬로 봐서 캐비지를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미드 LED에 있는 IS를 조금 아직까지 좀 인터미디엇이고, 프락시멀 LED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그 캐비지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크게 그 캐비지는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있냐, 시그니피컨하게 있냐 없냐, 혹은 멀티베슬 디지즈가 있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먼저 그 시그니피컨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있으면 당연히 캐비지. 그런데 있으면서 근데 캐비지가 잘 안 좋은 아나토미다, PCI. 근데 이 환자는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없는 환자죠, 그죠? 이게 잘 맞지 않고요. 그럼 두 번째, 멀티베슬 디지즈는 어떤가? 이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멀티베슬 서코스는 오케이. 근데 LAD는 조금 아까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환자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EF가 떨어진 멀티베슬 디지즈인 경우에는 KBG가 오케이. 근데 뭐 EF 이상은 PCI도 오케이, 2. 이 환자는 EF가 떨어졌기 때문에 멀티베슬이 맞다면 오케이, KBG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true 멀티베슬이라고 저는 보기엔 조금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KBG 클래스 1은 당뇨가 있으면서 멀티베슬이 있으면 KBG 클래스 1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또 DM 환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KBG보다는 좀 더 PC하는 게 페이버하지 않나 생각을 들어서 특히 DEB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텐을 넣기보다는 왜 DEB를 했냐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스텐트 때문에 온 ISR하고
DEB로 온 ISR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nothing behind가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DEB를 해서 리스너 쓰고 오면 다음 옵션에서 좀 더 우리가 운신의 폭이 크기 때문에 DEB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리즌이 비교적 부드러워 보이기 때문에 벌룬만 잘하고 프리드레스 잘 한다면 다이색은 없지 않을까. 칼슘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걸 했고요. 저희 스트레스를 삼아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DCB only의 어떤 그런 데이터가 어떤가? ISR이나 스탠 ISR이나 스몰 베슬 DCB의 데이터는 많고, 그러면 라지 베슬, 이처럼 서코스 같은 라지 베슬 2.75 이상, 3.0 이상의 리즌의 DEB only의 어떤 TLR 레이트는 뭐 0%부터 3%까지. 최근에 나온 그 벌룬 DCB는 비교적 뭐 2%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신은석 선생님이 이제 DCB 스터디 많이 하시는데 스터디 내역증도 보시면 이제 010 리즌 같죠? 레프트 메인 리즌인데 LED 오스에만 DCB를 했습니다. 6개월 팔로우 했을 때 재밌는 것도 DCB를 하고 나면 환자의 케이스 포지티브 리모델링이 더 온다고 하죠. 보시면 직후보다 6개월 뒤에가 좀 더 좋아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했던 제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레프트 메인에서 LED로 크로스오버된 환자고요. 보시피 서크 오스티움에 아마 처음엔 카리나가 시프팅 됐었겠죠. 근데 지금 타이트하게 굉장히 거의 뭐 95% 이상 이제 스테노스가 와 있고, 제가 했던 것은 그래서 NC 볼룬으로 하고 DCB하고 파이널 키싱으로 끝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펀메드에 이제 DCB only at hospital region이라고 치면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요즘 하긴 하더라고요. 아직 롱텀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고 뭐 아주 짧은 20개, 뭐 30개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001 케이스, 특히 레프트 메인 석 오스티오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KBG보다는 일단 DCB 하고 혹은 뭐 베일아웃일 경우에 스탠트 생각해보는 그런 케이스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도현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KBG의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요. 예, 제가 나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환자가 이제 재입원했을 때 뭐 제가 뭐 풀 데이터를 다 본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 누모니아인지 아니면 CK 프로그레션인지 면은 하트 페일리어 진행해서 풀몬 에데마 생긴 건지 아마 근데 마지막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환자를 이제 두 번째 이제 4개월 뒤 이제 엔지오를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봤는데 제가 엔지오를 뭐 정확하게 보진 않지만 이전에 비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PCI를 하고 나서 엔지오를 봤을 때는 크게 뭐 컬프리트한 리전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세히 봤더니 아까 우리 박만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ED 프록시말 LED 쪽에 스롬보스가 많이 관찰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좀 봤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에는 혹시 카디올로지 선생님들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시는지 아스피레이션 뭐 스룸벡토미를 하시는지 아니면 뭐 스롬볼리틱 세라피를 하는지 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이런 게 보이면은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첫 번째 환자가 MI를 맞았을 때 이게 엠볼리즘에 의한 다이아고날 옵스트럭션이 되면서 MI를 맞았던 것 같고 보시면 4개월 뒤에 그 엔지오를 보면 이거 제 느낌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퍼퓨전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보이는 소견이 보이고 환자도 이젝션이 많이 좀 감소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패소피지올로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롬보스가 이제 뭐 디스탈 베드 쪽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처음 엔지오를 하고 KBG를 했었으면은 뭐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KBG 수술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하트팀하고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면서 어떤 타겟 베슬에 대해서 수술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많이 논의하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자 나이, 뭐 프라이어리티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하게 돼 있고 코모비티도 여러 가지도 고려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술할지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 그 리스크 팩터를 계산해봤는데 신텍스 스코어는 34점으로 좀 높게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PCI 했을 때 4년 모탈리티는 76%, KBG는 30%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KBG 인디케이션 되는 환자였고 가이드라인을 좀 찾아봤을 때는 일단 환자의 경우에는 KBG가 멀티베스 신텍스 스코어 33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KBG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는 환자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젝션도 좀 떨어져 있었고 ISR이 같이 왔던 환자이기 때문에 KBG 하는데 문제는 없는 환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리스크를 좀 계산해 봤을 때 처음에 엔지오 했을 때는 약 7% 정도였고
NGO 하고 나서 MI를 맞을 때는 약간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8% 정도 올라갔고 현재는 한 9%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에 이제 LED까지 다 포괄을 해놓은 상태셨기 때문에 바로 KBG를 하기에는 조금 좀 시기가 좀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KBG 바로 인디케이션은 되지 않는 거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언제 KBG를 하느냐나 시기를 정하는 거는 조금 고민이 됐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일단 디비전 LED 리스테토시스가 예견이 되고 서코오스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또 하트펠리어가 진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KBG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펌프 KBG보다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오피캡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했을 때는 리마토 LED하고 이전에 뭐 MI가 있었던 부분 다이아고날하고 OM 같이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은 이렇게 미드캡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미드캡을 하고 만약에 서크 쪽이나 다른 명도냐 PCI가 가능하면 미드캡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롱세그멘트 리전이나 멀티플 리전, 멀티베스 디지즈인 경우에는 그 미드캡을 하지 않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래서 일단 뭐 폴리시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수술 방법은 뭐 펌프 KBG도 할 수 있고 부펌프도 할 수 있고 미드캡도 할 수 있는 상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술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과 선생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우선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한 환자에는 펌프 KBG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오피캡이 CV의 리스크나 블리딩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드에이지나 이런 경우에서는 오피캡 케이스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 좀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펌프 KBG와 오피캡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펌프 KBG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저희가 수술하기 때문에 꾸미는 건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잘 꾸밀 수 있고 페이턴시도 아무 좋고 그다음에 포지션하기도 좋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대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피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심장을 들어야 되고 혈압이 유지가 안 되면 또 어레스트가 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좀 페이턴시나 아니면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하는 쪽에서 약간 만약에 저같이 이렇게 영서전인 경우에는 다 못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만 인시전하고 열 수 있는데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몇 케이스 경험해 봤을 때 환자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할 때 수술하고 나서 환자는 굉장히 아파하고 서전 입장에서는 이 리마를 떼는데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씁니다. 이게 인저리 받을까봐 좁은 시야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리마에 인저리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하베스팅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는 되게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컨벤셔널 KBG는 뭐 페이턴시도 좋은 걸로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제 입장에서는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피캡을 좀 하다 보면 확실히 블리딩이나 CV의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오피캡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요. 미드캡의 경우에는 환자의 통증이 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하면 극복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로봇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한번 시도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은 미드캡이나 오피캡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 서전의 수명은 단축될 뿐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컨설트 주실 때 뭐 미드캡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주 선생님 그 두 번째 나머지 발표하셔야 되나? 아니, 남은 건 남은 거 슬라이드 있습니까? 치료 어떻게 했나?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리뷰하면서 계속 좀 가장 의문인 게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 스럼보시스가 어서 마이그레이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마이그레이션 됐는지 근데
아까 범만 교수님 말씀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다른 뷰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니까 꼭 이렇게 뭐 제가 핸드 인젝을 하거든요. 핸드 인젝이고 간호사 인젝을 하는데요. 이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이드 카테터는 베스 방향하고 일직선이어서 이렇게 그 딱 필링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카테터가 이렇게 약간 월에 닿아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데 스파이더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케이스 때 다 아이부스를 봐야 되는 건지 그렇게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좀 안주하면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저도 의아하긴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이게 약간 그뭐 스탠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러면서 그렇게 보이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뭐가 보였으면 확대를 했는데 보였으면은 스로우스 의심을 하고 뭐 아스피레이션 해주는지 여기서 뭐 해결해 줬을 건데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 코치거든요. 이게 마지막 코치는 안 보여서 그랬던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팔로 안조에서 ISR만 없어도 투 스텐트를 생각했었는데 4개월 만에 ISR이 오니까 앞으로 1년 뒤 팔로업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물론 다시 뭐 리스턴스 왔을 때 다시 PCI 하고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환자한테 계속 또 힘들게 하고 한 번 또 힘들게 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에는 그냥 그 의사들 고민을 하다가 그냥 수술로 보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나중에 이번 케이스 준비하면서 계산해 보는 건데 아까 그 교수님하고 약간 케이스 점수는 다른데 아무튼 KBG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피케로 보냈고요. 서울 삼성병원으로 보냈고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그 리바트 LAD랑 다이고널하고 OM 했다고 오피캡으로 하셨다고 말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아이비스 봤을 때 그 아까 뭐 헤지니스 있는 프록시멀 LED 쪽에는 뭐 칼시피케이션 같은 건 없었나요? 이게 사이프 오래돼가지고 네. 그 아시로스크로센 네오아스크로센에서 칼시피케이션 있으면 또 헤지니스하게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스텐트 안에 인스텐트 안쪽에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사실 엔조하면 그쪽이 헤지니스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오후에 그 다시 응급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부스를 한번 봤으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정말 스럼버스였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뒤에 미드 쪽에 스텐을 넣었잖아요. 그때 넣으신 거죠? 꼭 그래도 넣어야 되는지. 갑자기 D1이 막혔고 필링 디펙트가 있으니까 선부스라고 봐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빅 D1이 날아갔으니까 이벤트가 생긴 거고 뭐 잠깐 사이에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건 썸보틱 오클루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 무슨 프로시저 한 것도 아니고 뭐 빅 다이고널 있던 게 없어졌죠. 네네 이게 이제 스럼부트가 글루드로 날라갔고 여기 스텐트 안쪽에 필링 디펙트가 보이니까 이제 스럼보스 이건 맞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냥 안지오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이 스럼보스가 생겨서 날라갔는지. 네. 아까 범한 교수님은 그 LAD 프록시말 쪽에 있던 헤이즈니스 한 게 아마 스럼보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게 다른 각도에서 스파이더에서 안 보여가지고 한 그런 각도로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부스를 근데 만약 이게 칼슘이었다면 지금 그 옆에 있는 뷰를 한번 클릭해 볼래요? 네? 클릭해 보면 네. 거기서 같이 보여야 되는데 네. 전혀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원래 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카테터가 이제 이건 일직선인데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온 좀 해주세요. 아니 박아옥쌤. 그 혹시 헤파린 IV로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테리로 주시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헤파린 2,000 주신다라 그랬는데. 예, IV로 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끔 잘 안 들어. 저는 그냥 루틴하게 요즘엔 그냥 아테리로 제가 직접 받아서 주긴 주는데요. IC로 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박만우 선생님 의견에 더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뭐 다이그노스틱 카테터 아니든 아니면 저는
아까 선생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다이그노스틱 엔지오 찍으면서 아마 그때 LAD 프록시마를 두 번째라도 아마 아이브스를 보셨으면 저는 두 번째 그냥 스텐트 다 하고 나오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저는 LAD 프록시마도 시그니퍼 그러니까 001이 아니고 011이 네. 원래부터 011 리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 팔롭에서 보니까 그 70% 정도 되더라고요. LED 오스 프록시멀에서 처음에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011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계획적으로 투 스텐트를 해야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스탠 스럼보시스가 이제 예전에 사이퍼에 왔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스탠이 좀 고민되시고 나중에 디지털 미드에 넣었던 리전의 조기 ISR에 좀 온 것처럼 보시는 뭐 프록시마 리전이 있으니까 더 ISR이 올 수 있는 컨디셔닝이 나고 근데 실은 16년 동안 사이퍼가 옛날 스탠이 ISR이 크게 많이 없이 네. 잘 버텼던 환자니까 또 세컨 그러니까 투 스탠을 한다 그래도 그것도 잘 버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만약에 오퍼레이터면 나는 그냥 뒀을 것 같아. 제가 이제 PCI를 할 때 이제 무조건 PCI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PCI를 했을 때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병변을 이제 컴플리트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텐트를 시술할 수 있느냐. SX 옷을 LAD 옷을 다치지 않고 PCI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못해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이 퀼롯이라든지 뭐 컴플렉스한 스텐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수해야 될 정도의 리전이 되느냐. 그다음에 제가 체스트 페인은 이거제스널 체스트 페인은 대부분 코로나 아터리 디지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치료를 하면 돼요. 그게 딱 컬프를 찾아가. 근데 DOE 체스트 페인이 온 환자가 아니잖아. DOE는 굉장히 헤테로지니스합니다. COPD도 있고 심지어 뭐 런캔서도 있고 뭐 이게 이 병변하고 코릴레이션 되는지도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잘할 수도 굉장히 어렵고 코릴레이션도 100% 된다고 뭐 검사를 DOE라는 건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한 텀이고 이게 관상동맥 질환하고 반드시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자인의 이퀴블런트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안자인의 이퀴블런트인지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메디컬 세라피를 하면 처음에 이런 게 전 DOE라 해가지고 코로나 때 디지 해가지고 PCI 한 다음에 맨 DOE가 없어지지도 않는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DOE는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환자는 또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 하다 보면 환자 체스트페인 있던 환자들도 나중에 되면 체스트페인 많이 줄어들거든요. PCI 안 해도. 그래서 캐비지 후에 다 좋아졌어요? 예, 반드시 증상이?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삼성병원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비지 후에 디스미어가 좋아졌으면은 네. 뭐 안자에나일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 또 패널 감사합니다. 예.